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2단원 전자기학의 첫 번째 소단원인 전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두 번째 차시로 전기장과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차시에서 전하를 띤 두 물체에는 각 물체의 전하량 Q1, Q2의 곱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전기력이 작용한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전기력과 중력의 차이점은 전하량이 같은 부호일 경우에는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부호일 경우에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였죠. 이제 Q2의 전하량을 가지는 물체를 볼게요. 이 물체는 어딘가에 있는 원천, 즉 소스 전하에 의해서 전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가 있는 공간은 물체를 놓으면 바로 전기력이 작용하게 되는 공간이죠. 이때 우리는 대상 지점에 물체가 없더라도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혹은 electric field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이라 부릅니다. 수학적으로 전기장의 크기는 전기력에서 힘을 받는 대상 물체의 전하량 Q2를 나눈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 속에 전하량이 Q2인 물체가 놓이면 전기장에다가 대상 전하량을 곱한 만큼의 전기력이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장의 표준 단위는 뉴턴 퍼 쿨롱, 즉 단위 전하당 받는 전기력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때 단위 전하는 양수 1이기 때문에 표준 단위 상에서는 플러스 1 쿨롱의 전하가 됩니다. 전기장은 힘이라는 벡터 물리량을 전하량이라는 스칼라 물리량으로 나눈 물리량이기 때문에 방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벡터 물리량이 됩니다. 물론 레벨 1에서는 크기만 논의하거나 한 방향 성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과 같은데요. 만약에 대상 지점에 음전하가 놓여 있다면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가 됩니다. 이 상황을 다시 Q1의 입장에서 보면 Q1 전하를 가진 물체는 거리가 R인 지점에 R제곱에 반비례하는 크기의 전기장을 형성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은 대상 지점에서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과 같기 때문에 Q1이 양수일 때는 지금처럼 Q1으로부터 나가는 방향의 전기장이 형성될 건데요. Q1이 음수일 경우에는 대상 지점의 양전하가 왼쪽으로 힘을 받을 거기 때문에 Q1으로 들어오는 방향의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부피를 무시할 수 있는 양으로 대전된 점전하는 주변으로 퍼지는 형태의 전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음전하라면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는 소스 전하로부터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멀어질수록 약해지고요. 전기장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 제대로 다루는 건 레벨 2에서 할 거고, 여기서는 전기장을 좀 더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전기장선을 다루겠습니다. 전기장선은 전기장이 공간에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가상의 선인데요. 일단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전기장을 따라서 이은 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해당 지점을 지나가는 전기장선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장선이 빽빽한 곳일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강하고 희박한 곳일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약하죠. 전기장선은 전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그리면 되긴 하지만 이렇게 전기장선의 밀도가 전기장의 세기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그리고 싶다면 전기장의 세기가 같은 곳은 같은 밀도가 되도록 그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전하가 음전하라면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전기장선의 방향은 음전하로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전기력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직관적인 방법을 제시한 사람은 영국의 실험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전자기학의 거장이기 때문에 전자기 단원에서는 끊임없이 등장할 거고요. 물리학 전체에서도 정말 유명한 실험물리학자죠. 삼각함수도 못 다룰 정도로 수학을 정말 못했던 과학자로도 유명한데요. 대신에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공간인 장과 역선 개념을 도입할 정도로 뛰어난 직관을 가진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패러데이가 역선을 도입할 때는 장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Electric Force Line, 힘의 선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선을 전기력선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조금 고전적인 표현이라서 안 넣으려고 했는데 교과서에도 아직 많이 표현되고 있어서 언급했습니다. 물리학 개념적으로는 field line, 장선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고요. 패러데이 발견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초기에 사용했던 역선이라는 말을 써도 물론 괜찮습니다. 전기력은 뉴턴의 중력과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리학적 계산 결과가 비슷합니다.
단위 전하당 받는 전기력을 전기장으로 정의했던 것처럼 단위 질량당 받는 중력을 중력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력장은 보통 G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 G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레벨 2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간에 점질량이 하나 있으면 주변에 중력을 미치는 공간인 gravitational field 중력장이 형성되고, 이 중력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을 gravitational field line 중력장선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질량은 항상 양수값만 가질 수 있고 중력장의 크기는 질점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지죠. 그리고 항상 인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질량체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됩니다. 중력장선이 나오는 곳은 없는데 직관적으로는 무한히 먼 곳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제 물질 내에서 전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체에 전기장을 걸었을 때 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기장을 이렇게 걸었다는 건 도체 외부에 이런 소스 전하를 배치시켰다는 뜻입니다. 도체는 내부에 원자에 완전히 속박되지 않은 자유전자가 있는 물질이죠. 이 자유전자들은 전하량의 음수기 때문에 모두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 크기는 전기장의 기본 전하량을 곱한 값이죠.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도체의 왼쪽 끝에는 음전하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체를 이루는 원자는 원래 중성이기 때문에 자유전자를 방출한 원자는 양이온이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끝에는 양전하가 쌓이게 되죠. 자유전자를 잃었을 거니까요. 그러면 도체 내부에는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기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추가 전기장 때문에 도체 내부의 자유전자가 받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즉 도체 내부에 있는 자유전자 입장에서는 소스 전하가 만들어내는 빨간색 전기장을 기본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왼쪽 끝에 쌓이게 되는 자유전자가 만드는 전기장도 느끼기 때문에 전기장 자체가 약화되는 거죠. 그래도 아직 전기장이 남아있다면 자유전자에 작용하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자유전자들이 왼쪽 끝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끝에는 더 많은 양전하가 모이게 되고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인한 내부 전기장은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 상황은 내부 전기장의 세기가 외부 전기장의 세기와 완전히 같아져서 자유전자들이 더 이상 힘을 받지 않을 때까지 진행됩니다. 즉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진행되죠. 따라서 도체에 전기장을 걸면 도체 내부에 존재하는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도체 내부의 자유전자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가 소스 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와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물질 내의 전자가 이동하고 내부 전기장을 만드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 부릅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는 경우를 생각하면 도체의 정전기 유도는 내부의 전기장이 0이 되도록 표면에 자유전자가 분포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자유전자가 없는 부도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유전자가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보다는 자유전자는 없지만 전기장에 대한 반응이 좀 더 뚜렷한 유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전자기학에서는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유전체를 이루는 원자는 외부에서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양전하를 띠는 원자 핵은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고 음전하를 띠는 전자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원자가 중성이라는 건 변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극성을 띠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전 차시에서 언급했던 분극입니다.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외부 전기장이 생기면 분극이 일어나는데요. 이 분극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물체를 특별히 유전체라 부르고 유전체에서 일어나는 분극을 유전분극이라 부릅니다. 유전분극이 된 유전체도 오른쪽에 양전하가 살짝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 전기장과 반대 방향인 내부 전기장이 만들어지죠. 분극에 의한 내부 전기장은 당연히 분극이 강할수록 강해질 겁니다. 따라서 분극이 어느 정도 될 거냐는 건 유전체를 구성하는 원자의 특성에 달려 있는 거죠. 외부 전기장에 의한 힘에 대항하는 힘이 원자와 전자 사이의 전기력이 될 텐데요. 실제 원자의 구조는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 원자에 따라서 이 힘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에 따라서 분극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기장은 물질 속에서 약화되고요. 도체 속에서는 0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분극이 극단적으로 나타나서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 게 도체인 거죠. 외부 전기장을 제거하면 유전체 내부에서 분극되어 있던 원자가 원래대로 돌아와야 하는데요. 어떤 유전체들은 지금 형성된 전기쌍극자 사이의 인력 때문에 분극된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려면 매우 강하게 분극되어야 하죠.
이렇게 외부 전기장이 제거되었을 때도 분극이 유지되는 유전체를 페로일렉트릭스 강유전체라 부릅니다. 그리고 외부 전기장이 제거되었을 때 분극이 사라지는 일반적인 유전체를 페로일렉트릭스 상유전체라 부르죠. 그러니까 유전체는 외부 전기장을 제거했을 때 분극이 사라지느냐에 따라서 크게 강유전체와 상유전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와 똑같은 전하량을 가지는 양성자 하나를 생각할게요.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양성자로부터 나가는 방향의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여기서는 1차원만 다룰 거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그렸습니다. 전기장의 세기는 양성자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요. 딱 보호 반지름이라 부르는 거리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해보면 5.15 곱하기 10의 11승 뉴턴 퍼 쿨롱 정도 나옵니다. 이건 대상 지점에 전자를 놓았을 때 전자의 전하량은 음전하기 때문에 전자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전기장의 반대 방향이고 전기력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정도가 되죠. 이 보호 반지름이라는 거는 수소 원자에서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평균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계산한 결과는 실제 수소 원자에서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평균적인 전기력이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또 다른 다양한 효과가 있고요. 양전하를 띤 물체가 만드는 전기장의 크기를 그래프로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장은 방향에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X축을 잡고 X축상의 위치에 따른 전기장의 X 성분을 그리는 것이 여러모로 분석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전기장 그래프의 개형은 크기는 X제곱에 반비례하고 X가 양수일 때는 전기장 성분도 양수, X가 음수일 때는 전기장 성분이 음수가 됩니다.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전하량이 각각 Q-Q고 간격이 L만큼 떨어져 있는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역시 1차원만 다룰 거기 때문에 두 점전하를 X축 위에 두고 X축 위에서의 전기장의 X 성분만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왼쪽 점전하의 위치를 원점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점전하의 좌표는 L이 되겠죠. 그리고 두 점전하 사이에 임의의 위치 X에서의 전기장 성분은 양전하에 의해서 X축 양의 방향으로 생기고 음전하에 의해서도 X축 양의 방향으로 생기죠. 전기장은 사실 단위 전하당 힘이기 때문에 실제 이 지점에 전하를 놓았을 때 전하가 느끼는 R자임은 양쪽 전하로부터 각각 받는 전기력의 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 형성되는 전기장 역시 합해져야 하죠. 이번에는 음전하의 오른쪽 부분의 전기장을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각 전하로부터 X 지점까지의 떨어진 거리는 앞에서랑 똑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음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음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성분의 부호를 바꿔서 합해야 합니다. 물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뺀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양전하의 왼쪽 위치에서도 각 전하로부터 X지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똑같이 계산할 수 있고, 이번에는 양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양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성분의 부호를 바꿔서 더해야겠죠. 이제 이 세 가지 결과를 이용해서 X축 위에서의 전기장을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장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양전하에서 출발해서 음전하로 들어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전기장선을 1차원에서만 그렸기 때문에 전기장의 방향만 알 수 있는데요. 벡터를 사용하면 2차원이나 3차원 공간에서의 전기장도 계산할 수 있고 전기장선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은 벡터 계산을 사용하는 레벨 2에서 할 거고, 여기서는 쌍극자의 전기장선이 이런 모양이고 여기서 전기장선의 조밀한 정도가 바로 전기장의 세기를 의미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X축 위에서의 전기장의 X 성분을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두 점전하 사이에서의 전기장 성분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전하의 위치에서 발산하고 가운데 지점에서 가장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점전하 바깥쪽 영역에서 전기장 성분은 이렇게 되고요. 둘 다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사실 이 결과는 양전하에 의한 효과와 음전하에 의한 효과를 그냥 더한 거기 때문에 그래프 상에서도 양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성분의 그래프와 음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성분의 그래프를 합한 결과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장 성분을 표현할 때 구간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도 있죠. 이번에는 두 개의 도체구 A, B를 맞댄 상태에서 양전하로 대전된 막대를 A에 가까이 가져온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도체구 내부에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도체 내부에 있던 자유전자는 대전된 막대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B쪽 도체구가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 과정은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진행되게 되죠. 이 상태에서 두 도체구를 떨어뜨려 볼게요.
B가 막대 전기장의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멀어지면 B 내부의 양전하는 청력 때문에 서로 멀어져서 표면에만 균일하게 분포하게 됩니다. 이것도 도체구 내부의 전기장을 0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물론 이건 양전하가 이동한 게 아니고 비도체구 내부에 있는 자유전자가 반대로 이동해서 상대적으로 양전하가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대전된 막대도 치우면 자유전자 역시 청력에 의해서 구의 표면에 균일하게 분포하게 되죠. 이번에는 임의의 물체를 놓고 대전체를 가져와서 물체가 존재하는 공간에 전기장을 형성시켰을 때 물체가 전기장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계산은 레벨 3 정도에서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벡터를 다룰 것이 아니라서 정성적인 느낌만 연습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물체가 유전체인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물체가 유전체라는 건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 하나하나가 외부 전기장에 반응해서 유전 분극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유전 분극이 일어난다는 건 부분적으로 대전체에 가까이 음전하가 유도되고 양전하가 멀어지는 극갈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유도된 전기 쌍극자들은 새로운 전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기장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물체에서 먼 곳의 전기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내부의 전기장은 확실히 약화되기 때문에 전기장선의 밀도가 줄어들게 되죠. 만약에 이 물체가 유전체가 아니라 도체라면 내부 전기장이 0이 될 때까지 자유전자가 표면에 배치됩니다. 물론 자유전자를 잃은 곳은 양이온의 효과가 나타날 거고요. 따라서 대전체를 물체에 가져오면 대전체에 가까운 쪽에 대전체와 반대되는 극을 유도시키는 건 동일한데 유전체의 경우는 도체와 다르게 유전 분극에 의해서 약하게 유도된다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위 전하가 받는 전기력으로 정의되는 전기장을 도입했습니다. 전기장 개념을 사용하면 전기력을 받는 메커니즘을 소스 전하가 해당 공간에 먼저 전기장을 생성하고 그 위에 대상 전하가 놓였을 때 전기력을 받는다고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을 전기장선이라 불렀는데요. 연속적으로 이었기 때문에 해당 지점에서의 접선이 전기장의 방향이 되고 또 전기장선의 밀도를 전기장의 세기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학적인 내용은 2차원 이상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레벨 2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그리고 물체가 전기장 속에 놓였을 때 해당 물체가 도체라면 도체 내부의 자유전자가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 될 때까지 이동하면서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했었고요. 해당 물체가 유전체라면 각 원자의 분극에 의해서 내부 전기장이 약화되고 표면에는 약간의 전하가 유도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